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정협 이사의 박경식입니다. 네, 저번에 한동훈 비대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국진당은 한동훈이 지금 뭐 개헌군으로서 점령을 한 상태라고 본다면 거기 도망친 놈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튄 놈. 그렇죠. 이준석이라고.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었어요. 예. 밖으로 나가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치적으로. 이준석 신당은 이제 주목해서 좀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창당 준비 과정도 뭐 20일간에 끝내겠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20대 남성의 좀 일정 부분, 네. 뭐 상당 부분이 아니고 네. 일정 부분에 지지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단기필마 이준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준석이 지금 나와 있는 네. 금태섭 그 다음에 좀 이름도 참 얘기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유호정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 제3지대와 결합이 됐을 때 수도권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이고 호남에서는 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영남에서 상당 부분들에 대한 지지를 가질 수 있죠. 상당 수도권에서도 일정 부분 지지가 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지지가 민주당 지지를 많이 갖고 가느냐, 네. 국힘당 지지를 그렇죠. 많이 갖고 가느냐 하는 문제이긴 있겠지만 수도권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다만 사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박빙이 예상되는 지역이 예. 몇 개 있어요. 예. 이 박빙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준석이 당장이라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우리의 인적 자원이 80명은 된다. 그랬죠. 네. 뭐 80명은 된다 그러는데 이제 이 80명 중에 이제 몇 명이 이 박빙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타격을 받는 정당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쪽은 특별한 영향은 좀 적겠는데 영남에서는 좀 아직 좀 지켜봐야 할 거리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선전한 거는 뭐 우리로서는 신경 쓸 일이 아니고요. 예. 국진당표로 가져가는 거니까 오히려 서울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조금 선전을 한다. 그럼 이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잘 안 다루지만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의 영향하에 있는 최경환, 그 다음에 우병우, 요런 그 친박계, 네, 요런 친구들이 일부가 지금 우병우, 최경환, 그 다음에 무슨 변호사 있죠? 뭐 동생 박근혜 누나 한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한 네다섯 명 있는데 TK에 이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 이준석이 손을 잡는다. 네. 그럼 박근혜는 이쪽으로 밀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윤석열을 안 밀죠. 소위 국힘을 안 밀죠. 저번에 산책도 같이 했는데 둘이. 그거야.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의 파괴력은 그쪽과 이준석이 손을 잡게 되느냐 안 되느냐 박근혜가 또 어떤 물론 직접적으로 안 나서겠지만 누구를 미느냐 당장 일단 최경환과 우병우하고 그다음에 유 무슨 변호사 있는데 뭐 거기하고 한 네다섯 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이까지 이렇게 해서 과연 이들과 이준석의 손을 잡게 되면 아직 손을 잡기 어려운 측면들은 좀 있어요. 과제들은. 네. 예, 이준석이 박근혜 키드이긴 하지만 그 탄핵에 배신 때려서 과연 손을 잡기에 그래도 저 새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제3지대하고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TK에 있어서의 저게 있죠. 그걸 좀 사람들은 거긴 이준석과 손 안 잡을 거야라고 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변수는 그렇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에게는 곡소리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그 미국이라든가 그 강력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렇죠. 이런 배후에서 도와줄 가능성이 그렇죠. 지원하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곡소리 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이준석은 한동훈이가 이 TK에서 40명을 박살낼 거다. 아마 40명을 박살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40명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40명이 반밖에 못 돌아오면 곡소리 나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건 이제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금태섭, 류정 이런 쪽들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죠. 새를 기르는 거죠. 자기가 합리적 보수있냐, 그렇죠. 반윤석열의 선봉대 있냐 이렇게 위장을 해서 민주당 지지 세력 성향이 있는 또는 뭐 반윤 정서를 갖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고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있어서는 박수 치거나 이럴 준비를 하면서 봐야 할 게 이제 TK에서의 최경환과 손잡는 것. 그렇게 봐야 되겠다. 최경환과 이미 1차 회합은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그쪽의 대부는 최경환이니까. 네, 그걸 주목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 국진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놈이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지금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런데 큰 의미는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낙연 뭐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죠.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낙연의 주요 지지 기반이 호남인데 그렇죠. 호남과 수도권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안 좋죠. 아주 안 좋아요. 광주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실 지난 그 이재명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도 광주에서 전남은 좀 이겼어요. 경선할 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이 이겼어요. 원래 거기가 자기 지역 기반이니까 물론 생각보다 덜 이겨서 사실상 진 거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국적 범위에서 이긴 지역이 거기가 유일해요. 물론 막판에도 저거 했지만 그래갖고 아마 1점 몇 프로를 이겼을 거예요. 광주 전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낙연에 대한 지지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별 반응이 없어요. 그동안 정체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바닥이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자기 동향이라서 무조건 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의 어떤 기본적인 중심들을 좀 믿죠. 그래서 이낙연은 지금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큰 뭐 파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물론 이제 막판에 가서 뭐 이렇게 좀 떨어진 사람들이 가서 그 이낙연 신당에 가서 붙기는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경선에 참여를 해버리면 경선에서 떨어져고 후보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한번 참여하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참여를 하고 나면 거기서 떨어지더라도 나 나갈래 하고서나 나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무소속도 안 후보 자격이 안 돼요. 무소속으로 못 나가요. 후보 자격이 없어요. 참여를 아예 안 해야 되는군요. 아예 참여를 안 하면 이제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무슨 뭐 상식과 공정인가 원칙과 공정 상식인가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저 당으로 가서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아이씨 경선에도 참여를 안 하고 뛰쳐나가? 난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다들 짱구 굴리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낙연 신당은 대세하고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게 상징적 의미는 있죠. 당의 대표도 하고 총리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나가서 그것도 하나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주당에 타격을 주는 타격은
있지만 실질적인 타격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상징적 타격은 두 표라도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이거? 투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저기 구로에서 한 표, 금천에서 한 표, 뭐 갖고 가는 건 뭐 큰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별로 앞으로 이낙연 신당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 예측이 맞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그 뭐 병립형 회기 문제가 좀 쟁점이 돼서 이 민주시민들 사이에서도 또 진보 세력 사이에서도 뭐 이 논쟁이 좀 되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사실 여기서 뭐 특정 저기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저 유튜브 혹은 개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팬덤 이쪽에서 그 민주당의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 사실 컸죠. 이 모티브이나 우리 저 김태형 소장님도 이 금요일 날 가시는 김땡땡에 거기에서도 아마 그런 경향들을 좀 주장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졌다가 그 어느 시점부터 지금은 좀 조용해지고 있어요. 조금 수그러들고 있다. 예, 수그러들고 있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는 초기에 이제 뭐 좀 계산들 막 두들겨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계산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썼죠. 그 천호선이라는 분이. 천호선도 그렇고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썼고 계산이 잘못됐다. 그게 이제 그래서 거기에 무게중심으로 있다가 생각보다 뭐 내부에 득이 안 된다. 강한 반발이 있었어요. 내부에 강한 반발. 내부에 가장 강한 반발이 있었어요. 79명인가가 아마 79명.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제 발의를 했죠.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를 했는데 사실 그 위성정당 방지법에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한 거예요. 뭐냐면 그 지역구에 이게 이제 후보들을 낸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을 해서 이제 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1, 2, 3등을 해가지고 그거를 처음서부터 예를 들면 47명이면은 47명 보통 이제 60명가량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걸 온전하게 명부를 작성을 해서 100% 작성을 해서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보게 되면 그걸 50% 좀 미약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이 당이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위성정당을 해체하고 각 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는 인원들이 많았고 저거 했을 때 그 인원보다 배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약화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 방지법을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발의를 하는데 한 79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이것 자체도 물론 이제 그 79명이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 많이 완화된 거거든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내부의 반발이 이제 무지하게 강했죠. 예상보다 컸다. 예상보다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단체 및 이쪽에서의 저항이 진보 세력이나 진보 세력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생각보다 커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주춤하고 있는데 그 병립형 회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입장이 돌아선 건 아니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위성정당 방지법에 초점을 더 둔다. 비례대표제 선거제 형식은 다음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좀 더 협상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이 돼야 이 연동형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게 또 권역별 연동형으로 가면 사실 진보 지형의 원내 진입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런 얘기 하셨죠. 그래서
그 권역별 연동형을 포기시키고 지금 어차피 이제 완전 연동형은 아니고 준연동형. 준연동형이거든요. 예. 준연동형에서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서는 17명에 대해서 캡을 씌웠었단 말이에요. 17명은 병입형, 30명은 준연동형.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제 그때는 이제 부칙 조항이었고, 이제는 지금 47명이 다 세미 연동이란 말이에요. 47명이니까 이 30명의 제3당 배치하는 것하고 47명을 좀 크다 이거 뭐 이런 거죠. 크죠. 먹을 게 크네. 먹을 게 크죠. 예를 들면 47명이면 그중에 과반이면 뭐 5명, 6명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병립형 회귀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가지는, 또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갖는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정치가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한 세력의 연합이나 연대가 아니라 권력의 독식과 독점을 그 방향성으로, 사실 이거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그 움직임 이면에는 양당이 다 먹겠다. 양당이 다 먹겠다라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독식하겠다. 그러니까 그 양당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렇죠. 양당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걸 또 지지하는 뭐 김모모, 이모모 뭐 이런 사람, 유튜브 이런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독식을 원한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권력의 독식과 독점을 방향으로 한다는 데에서 윤석열식 세력 갈등 조정과 분열 강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왜 그럼 민주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독식하려고 하느냐? 정당의 사례를 봐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항상 정치는 어떤 정치 개혁을 위한 어떤 그 연합과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 근간을 지켜나가는데 근본이 있는 것이지, 권력의 독점과 독식을 해서 뭐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기에서도 보면 야합이 아닌 타협과 협상을 통해 연대와 연합으로 정치 개혁 세력을 확장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DJP 연합에서 우리가 DJP 연합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만은 또 아니고, DJ는 DJP 연합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노동, 농민 중에서 개혁 세력을 수혜를 받아서 끊임없이 개혁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또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DJP 연합을 통해서 개혁의 끈을 놓지 않고 주춤하지만 DJP 연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창출하고, 그 다음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면 윤대를 해서 정권 지창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소위 말하면 이런 연대와 연합을 놓는 순간 정권을 뺏겼어요. 그렇죠. 노무현도 사실상은 그런 연대와 연합을 진보 세력을 배척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고립되기 시작했고. 그렇죠.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맞습니다. 촛불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진보 세력들을 배척할 때 버리고. 물론 진보 세력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큰 민주당에 있지, 진보 세력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돼요. 중요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정의당이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정의당이 잘못하게 하는 과정에도 민주당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와 연합을 놓치는 그 순간 정권 창출은 어렵고 정권 유지도 어려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들 지금 당장에 총선만 바라보는데, 이 총선을 통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고를 남겼을 경우에 연대와 연합은 물 건너가는 거고,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는 어려워요.
우리가 180석 얹었다고 해서 대선에서 승리했나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180석 했다고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윤석열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었나요? 못 막았잖아요. 네. 지금도 못 막아요. 특검법? 지금도 못 하잖아요. 그 숫자가 안 돼서. 사실 그 민주당이 역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때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민주노동당과 연대했을 때인가요? 선거연합을 했을 때. 서로가. 그래서 민주당도 잘 되고 민주노동당도 실석을 얻고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극우 세력이 포위당하는 그런 이제 좋은 그렇죠. 상황을 연출했었죠. 항상 연대와 연합이에요. 예. 그 뒤에 민주노동당을 배척하고 손을 끊고 적대시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정권을 뺏겼습니다. 뺏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독점이 개혁으로 이어진다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개혁의 후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고 또 그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의 독점과 독식을 생각하는 그 순간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윤석열을 반대하는 진보적 성향의 제세력과 연대 연합을 할 때 개혁이 더 잘 추진될 수 있고 한국의 미래의 정치판도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내다봐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총선만 바라보면 안 돼요. 네. 총선만 바라보고 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수당이 된다 그래서 정권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다수당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180석 다수당이면 또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쪽박 차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그 지금 정의당, 녹색당의 그 플랫폼과 네. 그 다음에 진보당의 선거 연합, 연대 정도를 보면서 민주당도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진보 정당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뭐 이런저런 작은 것들을 구애받지 말고 큰 것을 보고 같이 연대를 해서 힘을 보여줘야 민주당도 병립형 회기 뭐 하다가 이거 아니네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총선이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까지를 보면서 가자. 사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정권의 창출, 정권의 유지, 정권의 재창출, 그 다음에 뺏기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연대와 연합을 했을 때 지키고 창출하고 연대와 연합을 포기했을 때 권력을 뺏깁니다. 네. 이거는 주지의 사실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래야 다음 대선까지 갑니다. 안 그러면 이번 특검 끝나고 이번 특검 하고 나서 한동훈 이제 분명히 몰아칠 겁니다. 여기에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네. 연대와 연합만이 사는 길이다. 네. 이거를 이재명 대표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네. 우리 진보개혁 정당들도 진보연합정당 정신 차리고 작은 문제에 개의지 말고 네. 크게 손을 잡고 통 크게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민주당이 또 왔다 갔다 해요. 예.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죠. 자, 시간이 많지 않다. 빨리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좀 멀리 내다보고 민주당도 움직이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무슨. 예, 감사합니다.